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부동산 세법은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인상합니다. 소득세법도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중과 시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지난 1일부터 중부지방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후에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고요. 부상자는 7명이고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기습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철도 곳곳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됩니다. 청 승격으로 예산 편성,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한 뒤 강한 저기압으로 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예상 강우량 살펴보시면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또 제주도는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특히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희롱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박상철 씨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팬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어제 한 보도가 나왔죠. 박상철 씨가 이혼 전쟁 중이다.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라 불륜, 이혼, 재혼, 그리고 다시 이혼 소송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좀 연대별로 볼게요. 박상철 씨가 1992년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 아내와 함께 미용실도 운영하고 했었죠. 그런데 15년 뒤에 2007년부터 13살 연하의 당시 27세 여성과 외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4년 뒤 2011년에 혼외자 C양이 태어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2014년부터 이 전처와, 그러니까 지금은 전처가 됐죠. 이혼 소송을 밟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2016년 드디어 이제 내연녀와 상간녀와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씨양, 혼외자도 호적에 등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철 씨가 현재 아내 B 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에 취하와 소송을 반복하고 있고요.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 B 씨는 2016년 8월에 박상철 씨를 폭행치상, 2019년 1월 특수폭행 및 폭행, 그리고 2019년 2월 폭행치상, 2019년 7월 협박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된 적이 있다 이러던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박상철 씨가 가장 좀 억울해하는 부분인데요. 예.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4차례 폭행 관련 피소를 했고 아내가요. 네. 물론 다 무혐의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 거는 이제 50만 원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박상철 씨가 재정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해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상철 씨 얘기는 아내가 아이까지 동원했다. 그러니까 끌어들였다는 거죠. 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가 아빠한테 맞았다고 얘기해라. 이런 네.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박상철 씨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 이 아동 보호하는 이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조사도 받았고, 예.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무죄가 돼 있고 일단 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 아내가 재정 신청을 해서 네. 재판을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불륜설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검찰의 그 반응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 아동복지법 위반, 즉 이 씨양 딸아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은 이제 현재 아내와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이거를 뭐 혐의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아내는 아니 이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재정 신청상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박상철 씨 측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어제 낮에 박상철 씨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져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뭐 억울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폭행 부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자꾸 그렇지만 왜냐하면 뭐 불륜 사실이 있고 또 이중 살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박상철 씨가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박상철 씨 얘기는 아내가 지금의 아내,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 거짓말이다. 거의 대부분.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철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서로 거짓말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군요. 좀 더 좀 지켜봐야만 이 어떤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에 또 중국 매체 연예 이 채널들에서 좀 일을 냈습니다. 현빈, 송혜교 씨가 사실 이 두 분 예전에 사귀었었잖아요. 재교제를 한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한 네티즌이 사진을 올렸더라. 야간에 밤중에 현빈 씨랑 송혜교 씨로 보이는 사람이 이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다. 그런데 요거 말고도 우리는 하나의 근거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더 나갔어요. 어쩌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동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네. 네, 이 두 사람은 과거에 드라마 찍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2008년에 드라마를 함께 찍으면서 연인으로 발전이 됐고요. 한 2년가량 이제 공개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빈 씨가 군대를 간 직후인 2011년 초에 이제 둘이서 결별을 하게 됐었죠. 네. 현빈, 송혜교 씨가 집을 마련했다. 예? 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실 때 중국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는 네.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네. 가끔가다 우리 지라 씨처럼 한 번씩 맞는 바람에 사실 헷갈리는 건데 이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양평에
서 데이트를 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집을 마련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네티즌이 또 송혜교 씨 친구가 공개한 영상에 송혜교 씨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있다. 이 목소리가 현빈 씨와 닮았다. 네. 이건 사실 목소리라는 게 듣기에 따라서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네티즌의 이야기를 중국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근데 말했던 뭐 사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사진에 포착이 되는데 굉장히 거리도 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예요? 그렇죠. 저거. 예. 어둡고 멀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 두 뭐야, 사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현재 저 사진이 SNS에서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현빈, 송혜교 씨 측 입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펄쩍 뛰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소속사 모두 사실 무근이다. 대응할 가치도 네. 없다. 뭐 이런 건데 현빈 소속사는 이 사진, 내용 다 허위다라는 것이고 송혜교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 그러면 오랜만에 이 두 사람 얘기 들었으니까 두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 내용이 사실 네. 지난달 31일 며칠 안 됐죠. 근데 현빈 씨는 지금 요르단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달 전에 요르단에 갔고 영화 교섭 촬영 때문인데 뭐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가면 15일간 2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지금쯤 촬영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고 송혜교 씨는 작년에 박보검 씨하고 이제 드라마 하나 찍었고 예. 이혼했고 지금 현재는 다음 차기작 준비하느라고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획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성기에 은퇴한 스타.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스타들의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네. 이쪽부터 한번 보죠. 누가 나올까요? 첫 번째 스타는 70년대 음악 스타 양정화 씨입니다. 네. 양정화 씨는 1970년대 대활약을 했었던 정말 톱스타였죠. 그리고 박원숙, 김자옥, 한혜숙 등과 같은 MBC 공채 2기 출신입니다. 1972년에 배우 윤여정 씨와 함께 김수현 작가의 초히트작이었죠. 이 새엄마에 출연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MBC 드라마 춘향전 공모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캐스팅이 되면서 맹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김수현 작품 드라마 안녕에서 또다시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뿐이 아니고 영화 쪽에서도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974년에 영화 흥녀가 이 대중적으로 흥행몰이를 하면서 대중에게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1세대 트로이카 있지 않습니까? 남정임 씨, 윤정희 씨, 그리고 문희 씨 결혼도 하고 또 이런 상황으로 좀 공백이 생기고 있었고 예전에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 안방극장이 생기면서 드라마가 막 부상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 쪽이 조금 힘을 잃고 있기도 했고 문화정책도 있고 이러면서 요 공백기가 있을 때 과연 누가 이 세 사람을 이어서 트로이카가 될까? 또 많은 여배우들이 이 도전장을 냈어요. 네. 하지만 연기 면에서 외모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양정화 씨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연기력도 탄탄해서 좀 트로이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렇게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원로 배우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당시 양정화 씨 미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했더니 네. 정말 예뻤지. 보기 드물게 예쁜 사람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당대 여배우들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들었고 네. 1974년에 어떤 한 신문사에서 최고의 스타를 뽑았는데 그때 양정화 씨가 최고의 스타가 되고 이랬다면서요. 네네. 뭐 요즘 인터넷으로 다 우리가 금방 공유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요 엽서로 이제 스타를 네. 뽑는 엽서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래서 뭐 이 신문사에서 그런 걸 많이. 저도 입사해서 얼마간은 엽서를 받아서 네. 인기 스타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한테 양정화 씨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양정화 씨 정말 예뻤고요. 사실 그 1세대 트로이카 그러면 문희, 윤정희, 남정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단아한 한국적 미모라면 양정화 씨는 굉장히 현대적인 깜찍 발랄한 이런 마스크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향을 얻은 배우라고 그래요. 네. 신인답지 않게 당시에 뭐 특급 배우인 편당 4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 나갔던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 당시에 톱스타 여배우로 입지를 굳혀가다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돌연 은퇴를 은퇴를 하면서 뭐 중단의 활동을. 네. 그렇죠? 그게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희대의 카사노바로 알려졌던 재벌 2세와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드라마 중도 하차를 하게 됐고요. 주간극은 종영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났었습니다. 당시에 양정화 씨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뭐 쉬는 기간에 들어가게 됐죠. 아니 뭐 70년대 여배우 스캔들은 정말 뭐 크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 이러지만 그 스캔들 하나 났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할 정도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제 이 보통 스캔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 남자가 굉장히 그 어떤 재벌 2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 소문이 난 게 그 당시에 루머가 양정화 씨 한 명이 아니라 뭐 K 씨 또 다른 K 씨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때 당시에 외화 그 반입 사건, 불법 반입 한 8만 달러의 반입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은 양정화 씨가 가장 인기가 있고 지명도가 있었던 데다가 한 언론사가 신문사가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도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양정화 씨는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서 양정화 씨는 스크린 또 안방극장 다 MBC 공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가던 배우였는데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모든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미지의 타격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밝혀졌었어요. 그러면서 결백이 밝혀질 때까지 조용히 좀 쉬겠다라고 전했었고요. 그리고 스캔들을 보도를 했던 이 해당 신문사에게 상대로 1억 5,303만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스캔들 안에 은모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액수는 상당한데. 그렇죠. 네. 음모가 있었어요? 네. 네, 뭐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방송사에 전속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배우가 뭐 몇 기. 물론 양정화 씨도 MBC 2기입니다. 공채 2기. 그래서 전속 개념이 있어서 이 계약 기간에 타 방송을 출연을 못 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서로 다른 방송사와 이제 기존 방송사에서 막 경쟁을 하죠. 물밑 작업을 하는데 양정화 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 영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양정화 씨는 원래 있던 MBC에 남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제 경쟁사의 그 방송사의 자매 신문사가 이걸 이제 기획 약간의 뭐 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음모, 아마 내용은 조금 좀 그럴듯하긴 한데요. 당시 상황으로 좀 뭔가 자기 전속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이걸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썼다는 것도 조금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걸 보여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나왔다. 네,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방송사와 자매사인 신문사예요. 여기서 보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등산을 간 모습이에요. 등산을 간 모습이 유력 일간지에서 나다 보니까 대중은 또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간 등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진이 이렇게 잘 조각되면서 두 사람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정화 배우에게는 이미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70년대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렇죠. 지금은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네. 이게 조작됐다. 그러면 누명을 벗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명을 벗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일단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된 거였는데요. 공판 당시에서 이제 공판장에서 스캔들의 남성이 양정화를 알긴 하지만 단 한 번만 만난 사이였고 그 이상 관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관계가 깊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양정화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정말 이제 누명이 벗겨져서 기쁘다라면서 눈물을 글썽였고요. 이 눈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이 많았는지를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랬겠죠. 합니다. 네,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누명이 벗겨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많은 뭐 연예계, 영화, 뭐 드라마, 러브콜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히 연예계는 더욱 그런데요. 뭐 상황이 바뀌면
대중 스타에 대한 어떤 그 동정론은 굉장히 빠르게 또 바뀌어요. 네. 뭐 다만 이제 전제는 진실을 했을 때를 말하는 네, 건데 네. 어쨌든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양정화 씨도 다시 이제 대중의 그런 동정을 받으니까 영화계에서 콜이 오고 그랬는데요. 얼마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양정화 씨가 그 억울함을 그동안 겪었던 힘이 너무 막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심신이 다 지쳐서 네. 아예 그냥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 결국 짧게 5년 동안 활동하고 78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요. 그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양정화 씨 은퇴 이후에 연예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또 생겼다면서요? 양정화 씨의 은퇴가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를 좀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이 카사노바 사건에 사실은 현장에서 체포될 때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에 정윤희 씨가 들어가면서 이 정윤희 씨가 이 이후에 또 이 2세대 트로이카죠. 정윤희, 유진, 장미희 씨 중에 또 정윤희 씨가 부각이 되고요. 또 한 명. 이 중에 장미희 씨가 부각하게 되는 게 이 또 바로 양정화 씨랑 연관이 있는데 자, 재판에서 승소하고 양정화 씨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영화 제안이 들어갔어요. 네. 겨울 여자. 이게 원작도 좋고 이건 흥행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화였는데 겨울 여자가 원래는 양정화 씨한테 가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심신이 지쳤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고사를 했고 그 자리에 바로 TBC 전속의 장미 배우가 그래서 장미 씨가 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또 워낙에 미모도 있고 연기도 잘했고 이 영화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고 네. 하면서 또 장미 씨가 2세대 트로이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걸로 완전 스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미 씨는 영화를 딱 얻어서 들어 스타가 됐고 네. 정윤희 씨는 아까 뭐 드라마 말씀도 하셨는데 네. 뭐 CF를 또 해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먼저 기회가 왔던 것이 이 양정화 씨가 은퇴 전에 햇땡제과의 전속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서 누구한테 이 햇땡제과를 넘겨야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무명이었어요. 정윤희 씨가. 정윤희 씨에게 이 전속 모델 자리가 넘어가게 된 거였죠. 이렇게 CF를 발판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좀 알리게 됐고요. 이후에 드라마, 영화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말 그대로 2세대 트로이카의 꽃으로 미녀 여배우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양정화 씨 은퇴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트로이카가 또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양정화 씨는 은퇴 이후에 결혼을 했고요. 네. 자취를 감췄어요. 네네.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정말 지금과 너무 많이 달라진 건데요. 40, 50년 전 얘기니까요. 당시에는 결혼만 해도 여배우가 인기가 추락하던 시기입니다. 네, 양정화 씨는 사실 감춰둔, 그러니까 알리지 않았던 부군이 사실상 부부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근데 이분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인기 관리했던 이 사생활 이 부분을 자신이 다 밝히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정말 반갑게도 지난해죠. 40년 만에 방송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양정화 씨가 친언니처럼 따르던 배우가 있었는데 바로 배우 박원숙 씨였어요. 박원숙 씨가 그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네, 그때 이제 박원숙 씨 덕분에 저희가 근황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했더니 결혼 생활에 충실하게 지냈습니다. 네. 밝혔죠.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톱스타 여배우 자리에 있었다가 갑자기 은퇴를 한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약간의 아쉬운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 분명히 한번 연락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있었겠죠. 그리고 양정화 씨가 은퇴 후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계에 있었던 동기들과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생활에 최대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었기도 했고 또 이 연예계 쪽에 마음이 돌아가지 않도록 본인을 스스로 다 잡은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유혹이 한 번씩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결혼 생활 그리고 또 또 연예계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고사하고 이렇게 연락 안 한 게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결혼 생활에 행복했네. 네. 그럼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했고요. 네. 지금 70살 됐습니다. 나이가 꽤 이제 됐는데요. 작년에 박원숙 씨하고 같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직접 밝혔는데 아들이 40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주가 있는데 10살, 그래요? 6살. 예. 굉장히 뭐
평탄한 일반인으로 살아온 게 보였습니다. 네. 참 이런 분도 할머니가 되시는구나. 이런 분도 할머니가 되시는. 그리고 저 안타까운 소식도 또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금술 좋아서 내가 배우를 포기한 것도 아깝지 않았던 그 남편과 4년 전에 사별했다는 얘기를 밝히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좋고 따뜻한 사람과 살았다. 정말 깊은 정이 들었다. 이렇게 담담하게 회상을 하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먹먹하셨을 거예요. 네. 참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난해였죠. 방송 출연하신 만큼 앞으로도 방송에서 좀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모자 쓰고 나온 사진은 고 최진실 씨하고 또 비슷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양정화 씨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비운의 여배우 방성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워낙에 영화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라 네.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네. 방성자 씨는 6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네. 70년대 초까지 한 10년간 굉장히 활발하게 전성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일찍 40살에 고인이 되셨기 네. 때문에 아마 당시에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요. 한 50여 편 그래도 출연했어요. 10년간. 예. 우리가 영화계에서 엄앵란 씨 그러면 최초의 학사 예. 출신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사범대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워낙 미모가 뛰어나서 영화계에서 이제 발탁이 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또 화제가 된 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닮았다고 그때 데뷔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방성자 씨는 서구적인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갸름한 얼굴형으로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얼만큼 닮았었는지 비교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그러네. 굉장히 이미지도 아, 비슷하고 네. 굉장히 정말 서구적인. 정말 그렇다. 미인이시네요. 오똑한 코에 이 큰 눈이 정말 네. 많이 닮았죠. 어머, 눈을 못 떼겠어요. 와, 정말 미인이시네요. 정말 서구적인 미모네. 와, 그 당시에.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우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런 외모였기 때문에 배우로 전향하시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길거리 캐스팅 한 1990년대, 80년대 많았는데 이때 이분은 저 정도 지금 미인이시잖아요. 상당한 미모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 초등학교에 그 국민학교에 굉장히 미인 선생님이 계셔. 자, 이 소문을 들은 감독이 있었으니 최훈 감독님이세요. 최훈 감독님이 이 학교를 찾아가서 네. 수련 제의를 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애수에 젖은 토요일. 어허. 아까 엄앵란 씨에서 이어서 학사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 엄앵란 씨의 친구 역으로 아주 발랄한 역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그 뒤에도 1세대 트로이카 네. 문정임 씨, 문희 씨, 남정임 씨, 문희 씨, 윤정희 씨와 함께 그 50여 편을 출연하게 됩니다. 아니, 그 선생님이 배우가 되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선생님 하다가 배우 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일대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그 교직에 계신 분이 영화판에까지 이 미모가 소문이 날 정도면 그 미모가 정말 그렇죠, 대단한 그렇죠.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고 방성자 씨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여배우 총격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이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1972년 1월 새벽 2시경에 한 여배우의 집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이 남성 배 오른쪽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에 총을 쏜 범인이 다름 아닌 60년대 최고 여배우 방성자 씨였는데요. 인기 여배우가 권총으로 사람을 쐈다. 라는 소식은 연일 신문 일면에 오르내렸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여배우가 집에 든 도둑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다 그러면 네. 월드 토픽감입니다. 네. 사실은.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방성자 씨가 방성자 매니저가 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술을. 나중에 박성자 씨 내가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의 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총을 쐈다는 건 총기를 소지하고 그렇지.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성자 씨는 당시 진술할 때 65년도에 전쟁과 달이라는 영화에 촬영하면서 그때 가지고 있던 총을 지금까지 7년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엄격결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 총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빵 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총 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총 쏘는 것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이 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방식도 있고 당시에 방성자 씨가 내가 출연한 액션 영화에서 총을 쏘는 기술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촬영 시 반납하지 않았다, 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소품 대여 업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었던 거죠. 네. 이게 점점 좀 의문이 더해져요. 네. 네, 반납 안 된 것도 아니었고 네. 설사 그것이 반납이 안 됐다 해도 그 안에 실탄이 없었다라고 그 소품 대여업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도 그런데 방성자 씨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제가 쐈습니다.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완강한 주장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이 또 방성자 씨 말만으로 믿진 않았죠. 네. 바로 이 방성자 씨가 입었던 그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화약흔이 있느냐. 네. 총을 쐈으면 그 화약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오른쪽 소매, 가슴 부분에 화약흔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경찰이 방성자 씨의 주장을 믿게 된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방성자 씨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은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7년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총이었는데 그 당시에 녹슬지도 않았고 또 총이 잘 발사가 됐던 것도 좀 의심스러웠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밤에 움직이는 사람을 한 발로 딱 쏴서 관통시킬 수 있었다. 그래. 그것도 이제 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여자 배우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의심을 갖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조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걸로 밝혀진 거였죠.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 그 당시에 진범이 당시 군인이었던 네. H씨로 밝혀진 거였습니다. 군인? 군인이었던 HC? 네. 그러면 총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범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왠지 주장을 그렇게 했지만 의구심이 떨칠 수 없었는데 네. 바로 말씀하신 이제 군인이 등장합니다. 네.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 사건을 조사해서 이제 검찰의 송치, 뭐 기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송치를 하잖아요. 네. 그 바로 직전에 탐문 수사 끝에 이 H 공군병사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한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탐문 수사 끝에 미용실에 자주 다니는 미용실의 직원한테 네. H 씨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H 병사 한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한모 씨 말씀하신 군인 총 이렇게 연관 과리가 밝혀진 겁니다. 그럼 지금 병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이제 군부 시대니까 무슨 고급 장교 정도 뭐 이럴 줄 알았더니 병사가 그 집에서 나왔고 이 병사가 총을 쐈다 이랬어요. 이 병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병이에요. 네. 병인데 지금 총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또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 식품업계의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워낙 잘 사는 집의 아들이니까 미국에 주립대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또 재벌 2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고 국적은 한국이고 하다 보니까 국내로 소환이 돼서 공군 사병에 입대하게 되는데 네. 아니 사병이 군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누구 집이냐? 본인 집이 아니라 바로 이 방성자 씨 집에서 배우의 출퇴근을 집에서. 했고 네. 주변에 소문이 이미 돌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여배우 집에서 현역 사병이 출퇴근을 해 공군 사병이 출퇴근을 해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네. 굉장히 또 대중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충격적인데 여기 더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충격적인 일이 많습니다. 네. 유부남이었던 건데요. 아, 그래요? 사실 방성자 씨보다 5살 연하예요. 공군 병사니까 나이대가 20대 한 뭐 초중반이 됐을 텐데 아버지가 워낙 아까 재벌이라고 그랬는데 뭐 정말 네. 돈 많은 유력 기업의 이제 후계자이기 때문에 네. 뭐 아까 그런 관련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많잖아요. 어떻게 병사가 뭐 배우하고 잠을 자고 이런 거는 나중 뇌물을 아버지가 준 뇌물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었던 거고요. 네. 어쨌든 군대 입대 전에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4살, 2살 네.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고요. HC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인이 외국인 부인한테 소개해서 이제 만난 게 바로 이제 만난 분이 방성자 씨입니다. 내연 관계로 발전돼서 뭐 사실상 동거를 했고요. 예. 그 이제 당시에 300만 원 전셋집을 구해서 같이 동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면 그때 집 한 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그 80년대 후반에 800만 원 집 한 채였는데요. 아마 이 그러니까. 무렵이면 300만 원 어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전셋집을 얻었다 그러면 도대체 300만 원 전셋집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쵸,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그 총. 그 총 어디서 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병이 총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 H씨의 형이 예비역 육군 대위였다 그래요. 아. 근데 제대 후에 총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H씨가 방성자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집에 자꾸 도둑이 들어서 무서워요 했더니 아 그래 하면서 집에서 그 총을 가져와서 두고 있었던 거였고 도둑이 들어서 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육군 대위 출신이라도 자기가 저 군인일 때 가지고 있던 총을 집에 가져가요? 야 이제 그게 가능했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무서운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둘이 같이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할 때 분명히 그 집 안에 H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텐데요. 네,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 방성자 씨의 안방이죠. 안방에 남성의 옷이 여러 번이 발견이 됐었어요. 아. 그리고 이 그 도둑이었죠. 도둑이 총에 맞았을 당시에 남성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집에 여동생, 남동생, 운전기사, 집안 도우미 이렇게 여러 명이 다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남자가 살고 있었는지 특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였죠. 네. 그랬군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계속 반전이잖아요. 네. 처음엔 방성자 씨가 쐈다 그랬고, 뭐 그전엔 매니저가 쐈다 매니저, 그랬고. 네. 그러면 H씨가 쏜 게 맞아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재판 중에 두 사람 다 서로 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우리 예전에 영화 한 장면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재판 중에 어쨌든 방성자 씨 판단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그러면 총을 주면서 한번 총 쏘는 걸 시연을 해봐라. 그렇지. 그럼 근데 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자들이 사실 총을 쉽게 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간음사도 있고 방아쇠도 있고 네. 잠김새 이런 거를 푸느냐마나 이런 거 다 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총을 두루뭉실 잡으니까 아닌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성자 씨가 진범이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그거 저 쏴보라고 시킨 분 참 그 검찰에서 그랬다고요? 네. 검사 똘똘하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방성자 씨는 그렇다면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걸까? 그렇죠. 본인도 이 잘 나가는 여배우인데 네. 말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혹은 두 가지 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내연 관계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면 배우로서 본인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본인은 싱글이지만 이 상대남이 지금 유부남인 상황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사랑을 지키고 본인의 배우로서의 자리도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차라리 제가 샀습니다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그러니까 지켜주고자. 네, 실제로 거짓말한 거네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밝혀졌어요. 일단 방성자 씨가 H씨와의 사생활이 알려진다는 것을 좀 두려워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묵비권을 하고 또 거짓 진술을 한 거였다라고 밝혀졌었고요. 당시에 방성자 씨는 내연남 H씨를 대신해서 본인이 실형을 살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었다고 야. 전해졌었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 줄 몰라요, 그래. 네. 이거 정말 희한한 사건이고 네, 네. 이거 영화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총격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에 넘겨졌죠. 진범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재판 이제 결과가 일단 방성자 씨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범인을 은닉한 내 상황이고 경찰의 공무 집행도 방해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이 총을 직접 쏜 이 H씨 어떻게 보면 도둑이 들어와서 쐈다. 네.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이 도둑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둑은 실형 이거 다 실형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징역 1년을 또 받게 돼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방성자 씨는 저는 항소 없어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H씨는 항소합니다. 이거 네. 너무 과해요. 네. 해서
항소심에서 벌금형 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5만 원이 얼마일까? 이제 아까 네. 뭐 집 한 채 값이 한 300만 원이고 근데 전세가 300만 원이면 꽤 큰 집 네, 전세를 네, 얻었다는 네. 거죠. 그 중에 한 5만 원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서 제가 이 한국은행 뭐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1972년도에 쌀값은 얼마였을까? 쌀 한 가마니까 한 9,874원이더라고요. 네. 그럼 한 쌀 5가마니 뭐 요 정도 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일까요? 벌금도 적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나는 큰 액수는 아니다 싶어요. 요 벌금도 네. 벌금인데 아까 최초의 그 형 있잖아요. 네. 방성자 씨. 이거는 이제 그 수사 뭐 이런 걸 방해한 거잖아. 근데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근데 총을 쏜 H씨 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야. 1년, 네. 더 약해. 유전무죄.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벌금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때 법은 무슨 법이야? 참. 야, 이거 정말 희한하네요. 네. 그리고 방성자 씨가 항소 포기한 뒤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또 유행어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항소를 포기한 이제 방성자 씨의 집으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방성자 씨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부탁입니다. 이 일을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는 전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취재원한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사안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비치고 나쁘게도 비치는데 아무튼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 단어, 이 말은 간통 후에 이제 뭐 지금 없어졌지만 간통 후에 우리 사이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이런 유행어로 만들어졌다고 그랬군요. 그럽니다. 네, 그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네. 하면 로맨스, 그렇죠. 남이 네. 하면 불륜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럼 열렬히 사랑했던 두 분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H씨는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 또 아이가 있고 네. 아내가 있잖아요. 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이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정말 그래요. 시스템이 너무 우리가 생각해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큰일 없이 벌금만 물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네. 방성자 씨는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방성자 씨가 거의 뭐 뒤집어 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방성자 씨는 아주 정중하게 이 사건 후에 연예협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 일로 무리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자숙하는 의미로 연예계를 떠나겠다. 뭐 제명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이후에 방성자 씨의 행보는 어떻게 돼요? 영화계를 떠났고 부산으로 갔어요. 네. 부산에서 그래도 좀 배우하면서 모았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떤 이제 영업소를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아이고 또 돈 있다 뭐 서울에서 여배우 내려왔다니까 사기꾼이 붙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참. 또 재산을 잃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초등학교 여교사였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무료 요양원, 사실 폐결핵도 살기. 아이고. 그러면서 무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예. 4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지금 두 배우 얘기할 때 재벌 네. 2세 2명 나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시겠. 아마 잘 그럼요. 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잘 살겠죠. 뭐. 네.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70년대 대표민 정윤희 씨입니다. 네. 정윤희 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뭘까요? 아우, 최고의 대표민. 미인. 예. 최고의 미인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1970년에서 8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배우 정윤희 씨는 1954년생으로 1975년 영화 욕망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땡 제거 아까 말씀드렸죠.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광고계를 점령하게 됐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방송 쇼쇼쇼 MC를 맡으면서 인기를 이제 네. 비로소 얻기 시작했고요. 1980년에 개봉한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탑스타에 자리매김하게 되죠. 특히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를 통해서 1981년 제17회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정윤희 씨는 뭐 너무 유명하죠. 당시에 뭐 장미 씨, 유지희 씨와 함께 70년대 2세대 트로이카 중에 한 분이시죠. 네, 2세대 트로이카 중에 한 분이지만 지금 많은 영화 감독분들 또 원로 배우들이 다 회고하시는 게 정윤희가 최고의 미모였고 지금도 그 정윤희 씨를 능가하는 여배우가 나왔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세 분, 뭐 이 트로이카 장미 씨, 유지인 씨, 정윤희 씨 각각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다른 배우지만 그중에서 적어도 미모로는 1등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또 문 남성들이 이러한 또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 정윤이가 더 예뻐? 유진이 더 예뻐? 이게 뭐냐면 정윤 씨는 커다란 눈망울, 앵두 같은 입술. 유진 씨는 약간 지적인 이미지였어요. 눈은 좀 더 작으시면 코가 오똑하고. 그래서 누가 더 예뻐? 사실 또 이 중에는 장미 씨 취향인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 상대 남자 배우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당시에는 그 정윤 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외모가 빼어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모는 사람마다 주관적이잖아요. 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정윤희 씨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정윤희 씨는 뭐 정말 많이 보고 네. 가슴에 품고 이랬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어쨌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얼굴은 좀 다르게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데 유진 씨만큼, 원로 카메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네. 유진 씨만큼 흠결이 없다. 아무 각도로 찍어도 예쁘다. 이런 칭찬을 했고요. 정윤희 씨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일본에서 뭐 시상식이 있어서 일본에서 갔을 때도 일본의 한 영화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일본의 인류 여배우 100명을 갖다 놔도 정윤희 씨만은 못하다. 못하다. 지금 사진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봐도 네. 너무 너무 그렇죠. 예쁘세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렇죠. 세계적 미모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다. 야, 단군이면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봐도 뭐. 그렇죠. 정말 미인이시네. 근데 배우 그 수혜 씨가 네. 정윤희 씨 닮은 꼴로 굉장히 유명해서 뭐 일각에서 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수혜 안에 정윤이 있다라는 말이 들고 있었고요. 그만큼 수혜 씨와 정윤희 씨를 좀 비교하는 사진, 뭐 기사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한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 씨가 정윤희 씨의 딸이 아닌가라는 루머도 돌 정도였는데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유 진짜 저기 많이 수혜 씨, 닮았네. 저기 정윤희 씨. 닮았네, 닮았네. 네. 지금 굉장히 닮은 모습이고 지금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좀 적게 했을 뿐이지 굉장히 눈매나 이런 게 굉장히 닮았어요. 확실히 닮았어요. 네. 뭔가 그 안에 뭔가 그 느낌도 좀 비슷한데, 근데 저는 쭉 보면서 어떤 사진 보면 김혜수 씨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김혜수 씨 얼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코하고 입술 부분이 그런데 실물로 만났을 때는 정말 수혜 씨가 사진보다 더 어머 정말 정윤희 씨 닮았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제2의 정윤이라는 타이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저한테 제2의 정윤이라는 타이틀 쓰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영광이요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윤희 씨 팬들이 워낙 이 시대가 가도 시간이 가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혼날 것 같다. 욕먹을 것 같다. 그 타이틀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아름다운 분과 나는 비교가 안 된다.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군 이래 최고의 미인이라는 수식어가 뭐 있으시기 조선시대 이후 때문에. 최고 미인 정도가 네. 될 것 같은데 단군이네. 그렇죠. 아니 아까 그래서 우리 좀 사진 봐요. 너무 미인이세요. 그럼. 예. 근데 이렇게 또 유명해지고 이게 당대 미녀고 당대가 아니지 단군이래 미녀고 또 루머에 뭐에 또 막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말해 뭐해. 정말 스치기만 해도 루머가 계속해서 발생했었다고 하는데요. 뭐 아이가 있는 애엄마다 중졸이다 이런 얘기는 뭐 수두룩하게 들었었고 정말 인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 스케일만큼 루머도 글로벌했습니다. 바로 홍콩 배우 성룡 씨와 연애 소리 나셨어요. 그 제가 아는 그 성룡 그렇죠, 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요? 바로 그 성룡 씨 맞습니다. 뭐 당시에 성룡 씨 최고 인기입니다. 예. 아시아권 세계 할리우드까지 아유, 유명했던 그렇죠. 배우죠. 그런데 정윤희 씨가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가 중화권에서 방영된 네. 적인데 그걸 보고 성룡 씨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다 네. 극찬을 했고요. 사실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그러면서 네. 열렬한 팬임을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는 또 열애설도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그러면 열애설의 진실은 뭐예요? 사실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성룡 씨가 너무 예뻐서 짝사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설로 끝난 거네, 그죠? 네네. 그러면 당시
정윤희 씨가 남긴 연예계의 업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 1975년 욕망 영화로 데뷔했는데 그다음에 3년 뒤에 TBC 전속 배우가 돼요.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면서 정말 그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또 하나의 성벽을 무너뜨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전속 배우, KBS 출연 배우는 KBS만 출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TBC 전속 배우였는데 본인이 1981년에 선언을 하면서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뭐 TBC, 뭐 MBC 다 뭐 KBS 다 출연하게 돼요. 뭐냐? 아무도 이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정윤희 씨가 하고자 했고 그리고 다들 모든 방송사가 원했죠. 그래서 바로 그 전속 제약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 시초가 그래요? 정윤희 씨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연애 생활을 하고 있던 정윤희 씨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게 돼요. 네. 역시 스캔들 때문인데요. 정윤희 씨도 앞에 언급한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네. 당시에 좀 잘 나갔던 제2건설사 조모 대표인데요. 이거 정말 유부남이었습니다. 떠들썩했죠, 그때? 네, 네, 굉장히 네. 뭐 센세이션했죠. 네. 간통 혐의입니다. 역시. 네. 그래서 뭐 이혼하고 이제 이분과 결혼하게 되죠. 네. 뭐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만 당시 두 사람은 그럼 정말 내연 관계였던 거예요? 그 내연 관계였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게 일단 정윤희 씨 그리고 조 씨 아내 이 세 분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의견이 좀 달랐는데 먼저 조 씨의 아내분은 정윤희 씨와 조 씨가 1983년 4월부터 만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조 씨는 1980년 10월에 이미 아내와 불화로 좀 별거를 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정윤희 씨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뭐 이혼과 정윤희 씨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죠. 그러면 정윤희 씨 주장은요? 마찬가지예요. 1983년 10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두 달 뒤 12월 초부터 그때 처음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 같이 있는 사진 증거 나오고 막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옛날에 이 간통죄라는 게 있었고 그냥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증거로 사진 한 장이 제출됐습니다. 네. 그 네. 사진 보시죠. 이거예요, 이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속된 뒤의 사진인데 제가 설명을 그럼 드려볼게요. 네. 이때 사진이 나왔는데 두 명만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니에요. 두 사람 외에도 매니저분, 뭐 가사도우미분, 운전기사분, 이 조카 이렇게 다 같이 있었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윤희 씨는 아니에요. 우리 1983년 12월부터 만났고 뭐 어떤 그런 내연 관계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이 세 분의 결말은 어떻게 나요? 네, 뭐 두 사람 간통죄로 구속이 됐는데 조 씨 아내에게 1억 원을 주고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성이 풀려나서 무죄가 됐고요. 84년에 정윤희 씨는 그의 이제 조 씨하고요. 결혼을 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대중한테는 굉장히 좀 아쉽고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 씨의 전 부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정윤희 씨가 양육을 하고 이랬답니다. 네, 그렇죠. 당시에 조 씨의 자녀들이 1살, 2살 정도 굉장히 네.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윤희 씨가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당시에 주부층에서는 그래도 정윤희 씨를 동정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윤희 씨 무죄 판결 받은 해에 바로 결혼하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게 되면서 그 뒤로 많은 좀 루머들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떤 안 좋은 시각으로 그쵸, 보여졌던 그쵸. 시기였기 네, 때문에 좀 네.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거 뭐 내연 관계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음악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루머 중에 하나가 정윤희 씨가 돈 때문에 조 씨를 만났다 이런 게 계속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여배우가 좀 재력가를 만나면 이런 루머가 도는데 사실 정윤희 씨 그때 연예인 뭐 수입 10위 안에 들었고 영화, 드라마, 뭐 CF 다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누굴 만났다? 이거보다는 여하튼 만나게 됐는데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대였죠. 네. 하지만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도 이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두 분이 잘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윤희 씨는 결혼 이후에 방송 활동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네, 방송 활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1993년에 남편 조 씨의 회사 가구 브랜드가 TV 광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모델로 잠깐 활동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광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대로. 네. 더 여유로워졌네. 와. 미모는 여전해. 와.
그러니까 이게 전성기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인데도 84년에 결혼했고 네네. 93년이라잖아요, 이게. 결혼 10년 네. 차인데 미모가 역전한. 네. 아, 근데 더 이제 또 네, 네. 거기다가 우아까지 네. 들어갔어. 네. 근데 2011년에 비보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정윤 씨가 좀 잊혀질만 할 때쯤 다시 소환된 게 좀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네. 정윤희 씨는 이제 남편 조 씨와 결혼할 때 조 씨의 원래 전처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인데 본인이 낳은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네. 뭐 나중에 약물 중독으로 밝혀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정윤희 씨는 굉장히 다시 화제를 다시 대중의 관심이 올랐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런 일을 겪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거주했던 그 집이 경매로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원래 부침이 있는데 이 1988년에 매입해서 20년 넘게 살았던 이 압구정동의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서 사실 또 이게 그때 알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아,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나? 그래서 뭐 이민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민 가진 않으셨고 집은 정리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타들의 얘기, 은퇴한 스타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추억을 또 소환해 주는구나 네.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리운 스타들의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강희롱 연예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5위입니다. 5위는요. 소년 시절의 너고요. 4위 빅샤크 젤리몬스터 대소동, 3위 알라딘, 2위는 반도, 대망의 1위는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네, 오늘 문화 소식 전해줄 배우 김서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1위가 강철비2, 그리고 2위가 반도인데요. 뭐 극장가가 좀 시끌시끌하겠어요? 네, 둘 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둘 다 또 액션이 강한 영화들인데요. 자, 강철비2가 개봉 닷새 만에 100만 돌파했고요. 앞서 개봉했던 반도도 300만 돌파했죠. 코로나19로 이 많은 분들이 극장가 발걸음 뜸했는데 극장가 정상화되는 거야? 두 영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두 영화 모두 평이 좋더라고요. 좀 볼까요? 네, 올여름 한국 영화 3대 기대작 중 첫 번째로 출격한 영화는 영화 반도입니다. 영화 반도는 부산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벌인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던 K-좀비의 위력이 한국 영화계의 흥행을 다시 한번 또 몰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 반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2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K-좀비는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는 통하는 K-좀비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강동원 씨가 뭔가 이렇게 고맙다 이런 인사를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반도가요. 한국 개봉 전에 해외에 수출로 거의 제작비를 다 건졌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관객이 사랑해줘야 배우는 이 뿌듯한 거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350만 넘어섰어요. 원래 이 관객 무대 인사라는 게 개봉 한 1주차, 2주차에만 처음에 대도시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이 다시 한번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흥행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이면 최소 500만은 돼야 처음에는 서울, 뭐 대전, 대구, 광주 요 정도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 작은 도시들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 300만 넘은 걸로 이 배우들, 감독들 무대 인사 가고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 정성 역할의 강동원 씨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인사를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이 반도가 그전에도 뭐 살아있다도 조금씩 시동을 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반도 이 350만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너무 시절 어려운 게 드러나요. 2020년 들어 최고의 흥행작이 이 350만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보면 네. 강동원 씨는요. 네. 그냥 딴 거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맞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또 한 명 있어요. 대사도 사실. 필요 없잖아요. 네. 이래 씨가 거기에 이정현 씨 딸로 나오는데 네. 지금 이래 씨가 끌어들이는 티켓 파워도 아, 대단해요. 그래요? 여기서 제2의 여전사 나오겠는데 네. 우리도 혹시 나중에 뭐 양자경이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이 액션 전사 나오는 거 아닌가 싶게 이래 씨가 10대 나이인데 그렇군요. 당찬 연기, 당찬 액션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박스오피스 1위는 근데 저 강철비 2 정상회담 그거죠? 네, 네. 이 얘기 좀 하죠. 예. 네, 올여름 한국 영화 3대 기대작 중 두 번째로 출격한 영화는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새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요. 강철비2 정상회담은 개봉 첫날 22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해서 박스오피스 1위로 등극하며 새로운 흥행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복잡한 국제 정세 그리고 각국들의 적나라한 속내를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인기인 게요.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들었는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저 사실 하루에 20만씩 들었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 아닐 때 정도의 흥행이에요. 첫 번째는 양우석 감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 첫 번째 데뷔작으로 1,337만 명이 봤죠. 그리고 강철비도 445만 명이 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강철비 2인데 바뀌었어요. 1에서는 정우성이 북한 사람, 곽도원이 남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남북이 바뀌었습니다. 네. 요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 양우석 감독이 워낙에 이 한반도 문제 날카롭게도 다루지만 굉장히 요번에 무슨 블랙 코미디 한참 웃게 네. 무겁게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점점 재밌어져요. 특히 어디가 재밌느냐. 명량. 이게 바다 위에서 남해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해전이었잖아요. 일본과의. 요번에는 동해 심해에서 일본과 해전을 잠수함 해전을 벌이는데 심해전을 벌이는데 이 액션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독도 네. 근처 해상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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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이제 뭐 5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했으면 정우성 씨도 뭐 감사 인사 해야 되는데. 해야죠. 네, 정우성 씨 대신해서 유연석 씨가 100만 돌파 관객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연석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샵 강철비 2 정상회담 100만 돌파 극장으로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제 혼자 사진은 아니고요. 정우성 씨도 이렇게 같이 정우성 씨는 이렇게 사진으로 통해서 같이 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바람직한 투샷이에요. 박수가 막 절로 나오네요. 네. 정우성 씨도 숨 쉬는 것뿐이 아니라 걷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그래. 실제로 맞아요. 제가 정우성 씨를 네. 만났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고 미녀가 정윤희 씨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단군 일의 최고 미남을 정우성 씨라고 그래요? 생각하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 또 정씨네요. 그렇구나. 네. 단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영화는요? 네. 네, 현재까지는 정우성, 강동원 씨의 싸움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싸움에 황정민, 이정재 씨가 합류하게 됩니다. 영화, 예. 네. 그들이 왔군요. 네, 올 여름 한국 영화 3대 기대작 중 세 번째로 출격하는 배우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자와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추격 액션 영화입니다. 특히 액션씬이 본 적 없는 액션의 신세계 탄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7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신세계 이후에 다시 만났는데 두 사람 또 새로운 얼굴도 꺼냈고요. 액션도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액션 정말 저는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너무 뭐 끝내줘서 말을 못하겠네요. 네. 오늘 다 나왔네. 이정재 씨도 걸어만 다녀.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배우 얘기하면서 숨만 쉬어도 걸어만 다녀도 이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 그렇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국 영화가 다시 인기라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네, 모두 영화 같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